네, 안녕하십니까. 김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인문학에 대한 강의 목표와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목표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 그리고 또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건강,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 우리 마음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질.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땅의 지경을 얼만큼 넓히느냐.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를 얼만큼 누리느냐. 그런 하는 것이 바로 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강과 행복과 부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고,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와 부를, 또 성공의 비밀, 또 건강과 행복의 비밀, 이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꿈과 상상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망과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꿈이고, 이것이 상상력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과 성공의 뿌리고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과 상상력.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또 낙천적인 마음을 갖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기운이 넘쳐서 매력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항상 긍정성,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긍정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매력적인 자세,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표정과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다. 건강과 행복과 부를 누리는 비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실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영화와 또 서적을 참고 자료로 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인생의 깨달음,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나의 삶과 인생을 음미하면서 나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안녕하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을 결국 또 다시 얘기하면 생명과 재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자유를 찾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의문학, 그죠? 우리는 인간이죠. 하나의 생명체.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생명을 순간순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생,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 또 생명은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건강과 행복과 부. 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받고 운이 따라야만 된다. 물론 노력과 재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승리를 하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죠. 재능과 노력과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운이 따르고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것은 이제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 얼마큼 내공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된다. 실력이 출중한데도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인생을,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은 그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탄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의 법칙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어도 운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의 길, 여기는 어떤 비밀과 비법을 알아야 되죠. 비밀은 숨겨져 있죠. 바로 이 숨겨진 비밀과 비법을 깨닫고 보고 아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거다, 승리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숨겨진 비밀과 비법,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또 땅에서 받는 기운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와 성공을 할 수 있다. 아마 영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만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순간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말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현재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나의 정체성,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꿈을 꾸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모든 원천이죠. 원천이고 뿌리는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또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을 진정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생 아름다워 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적인 긍정성, 우리 인사처럼 우리는 매일 안녕한 날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도 절대적인 긍정성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절대적인 긍정성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하나 왜 코로나가 왔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왜 경기가 안 좋으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복을 받으면서 부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또 지금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 오늘을 우리가 절대적 긍정성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인생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죠.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중해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보이지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영화죠. 크게 성공하고 부도 갖고 이름도 명성도 갖고 건강하지만 마음속이 항상 허전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대서사시. 명화 중에 명화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결국 자유와 자본이 성공을 하죠. 승리를 하죠. 자유와 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승리하는 전쟁이죠. 닥터 지바고에서는 정의와 평등이 성공을 하죠. 승리하죠. 또 그런 사이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차이와 그 속에서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이 두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란 가치와 평등이란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또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입니까?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할 것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자유와 평등. 자유를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 불평등하게 돼 있죠. 불평등은 자유 때문에 오는 것이죠. 평등하게 하려면 자유를 뺏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평등에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불평등의 기원은 자유에서 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거기서 불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는 부자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죠. 근데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를 포기해야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는 가난으로 간다. 무엇이 진정 발전과 성공의 길인가?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말이죠. 분산과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균형 발전. 너무나 좋은 말이죠. 도덕적으로 그렇고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겠다. 모든 성공하고 발전한 경우를 보면 전부 선택과 집중을 하죠. 우리 각자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가 뭔가 실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죠.
그래야 뭔가 이루죠. 근데 분산과 균형을 할 때는 참 그럴싸하게 들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멋진 이상이나 이념으로 듣고 좋은 것 같은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모든 발전된 도시를 보면 선택과 집중을 했죠. 또 국가도 분산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걸 실현한다고 했을 때는 다 실패가 됐죠. 어마어마한 그 필요 없는 노력과 낭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란 사회에서는 다수결과 표로 하니까 나눠 갖지 않은 식으로다가 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건 거의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하나하나 일어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가, 그리고 어떤 도시나 어떤 정책이 성공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만 성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분을 중요시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참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을 좋게 평가하는데 선의와 도덕과 좋은 그 이상을 가지고 이상만 갖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명분이 중요한 게 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균형 발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균형 발전은 허상이다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또 서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화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의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진정한 투자는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를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져야만 부를 이룰 수 있어요. 재능과 노력으로는 부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를 이루려면 부동산, 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경제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은 학교나 경제학 이론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명분과 그냥 이론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리와 실전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책도 그럴싸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부를 이룰 수 있다. 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간 가족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아빠는 명문대학 나와서 최고의 인류회사, 최고의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의 아빠는 이렇다 할 학력이나 스펙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빠는 항상 월급쟁이라서 가난했다는 거죠. 그 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지만 친구의 아빠는 이렇다 할 직업도 아니지만 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엄청난 창의력으로 부를 창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아빠가 이제 부자 아빠인데, 이 친구의 아빠를 통해서 자기가 부에 대한 원리를 배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렇게 학력도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아빠는 가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그 경험으로 큰 부를 이뤘는데,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 추월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인도로 걷는 사람도 있고 안전선을 타고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추월선을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는 추월선을 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추월선을 타야 된다는 것이죠. 추월선을 타는 것은 위험하죠. 리스크가 항상 있죠. 그리고 긴장도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의 추월선을 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의 추월선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